숙소로 걸어가는 중인데 엄청 예쁜 고딕 양식의 성당이 바로 옆에 있네요. 옆에도 뭔가 어쩜 이렇게 예뻐. 도시들이 되게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로코코 시대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늘 프라하에서 소개할 세계 속 서사 첫 번째는 밀란 쿤데라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1968년 체코의 거리에 피어났던 민주화의 꽃 프라하의 봄. 차가운 소련군 탱크에 의해 그 향기는 멈춰버렸으나 역사는 이를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했던 저항의 연대기로 기억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프라하의 봄 기간 중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삶을 조명합니다.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토마시, 헌신적이고 무거운 사랑을 원하는 테레자. 소설은 이들의 엇갈린 사랑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개인의 삶은 한없이 나약해 보이지만 그 방황조차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인간의 실존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질문과 여운이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드디어 좀 사람 사는 곳 같은 집에 체코 물가가 싸서 다행이야. 오징어 짬뽕을 끓여 먹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얼마나 맛있을까. 암스테르란에 싸서 누룽지도 조금 불려서 마지막에 같이 먹으려고. 미친듯이 잘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먼저 구경시켜드릴게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구경해서 뭐해. 이게 진짜 진짜 이민 간 사람들이 1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와 진짜 맛있구나. 옆방에 지금 필리핀 여성분 두 분이 같이 왔거든요. 너네 한 입 먹어볼래? 라고 권할 법도 한데 정말 진짜 1g도 뺏기기가 싫었어요. 라면 먹는 이 순간만큼은 일기 남겨두듯이 남겨두고 싶어서 너무 맛있다. 음식이 주는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 김치 있었으면은 심장마비 걸렸을 거야. 잠깐 제가 좀 끄고 먹는 거에 좀 집중할게요. 자동 커피 머신도 있고 원두도 들어있고 누르면 원터치로 바로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물을 끓여서 차를 좀 마시려고, 이게 한국에서 가져온 여행용 찻잔이거든요. 꽤 비싼 거 50g에 꽤 비쌌던 자스민 티가 있고 세차 없이 그냥 마시겠습니다. 너무 열악해. 맛있을까? 좋다. 이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는, 커피포트가 있는 이 삶. 익숙한 라면 국물로 타국에서의 긴장을 달래고 나자 프라하의 깊은 밤이 창가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는 낯선 지붕들을 바라보며 설렘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프라하의 아침은 오늘도 멋있군요.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서 나오기가 싫어, 움직이기가 싫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우와, 이게 화약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막루로 사용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프라하 시내 곳곳에 있는데 방어 용도로 쓰였던 첨탑인 거죠. 근사하네요. 위에 사람도 올라가는구나. 옆에는 아르누보풍, 아르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폰스 무하 그림 아시죠? 그런 느낌의, 영화로 치면은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 이런 것처럼 일종의 탄미주의에 가까운 거를 아르누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 물론 야매로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으로 쓰이는 건물 같고요. 고딕 양식은 좀 꼬질꼬질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막 청소해서 예쁘면은 멋이 안 나. 그런 의미에서 참 멋있게 세월이 잘 간직된 느낌이 드네요. 첨탑을 뒤로 하고 저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 프라하 시내는 걸어서 대부분 다 돌 수 있더라고요. 여기부터 저기 프라하 성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길래 그 사이에 웬만한 관광 요소들이 다 있길래 걸어서 다 볼 예정입니다. 야, 여기도 뭔가 예쁘다. 전통 있어 보이는 가게들이랑 오래된 건물들의 조합이 되게 예쁘네요. 물가가 싼 것도 그렇고 도시가 예쁘고 깨끗하고 한적해요. 뭔가 관광지인데 그 평화로운 관광지 느낌? 파리처럼 막 북적북적 관광지가 아니라 이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정말 좋군요.
와, 저건 또 무슨 탑이야? 눈만 돌리면 예쁜 게 있어. 여기가 그 유명한 천문시계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 별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예측하고 길을 보고 했기 때문에 낮에는 별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문시계를 활용을 해서 낮에도 시간을 예측하고 뭐 방향을 예측하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정각이 되면은 저기 위에서 인형들이 나와서 예수의 12사제가 나오고 퍼포먼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30분이나 남아서 나중에 오는 길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해야겠어요. 맞은편에도 뭔가 멋있는 탑이 있고, 와, 저기 멀리 있는 건물들도 그냥 하나하나 예술 같네. 예술 같네가 아니라 예술이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정각까지 아마 기다릴 생각인가 봐요. 저는 다른 데 좀 들렀다가 오겠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이거 교회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제가 천주교나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스러운 장소에 왔으니 기도도 좀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데 있는 저런 석상 같은 거는 사람 손이 닿은 지 얼마나 됐을까? 몇백 년간 저기 올라가서 저걸 청소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샹들리에가 쭉 천장 위에까지 이어져 있는데 약간씩 빙글빙글 돌아요. 지구 자전 방향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현상 같은데, LA 천문대 가면은 왜 그 흔들리는 추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신기해.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나왔더니 천문대 시계 움직일 것 같아서 여기서 시간 좀 때우다가 보고 가려고요. 이거 하나 사야겠다. 3.5유로. Do you get euro? Yes. Yes. 350. Okay. 작은 기념품 속에 박제된 시간의 조각을 손에 들고 이제 천문시계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안의 작은 기념품과 눈앞의 경이로운 유산이 교차하는 찰나, 광장 위로는 정각을 예고하는 신비로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위로 향하고 있는 손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밑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약간 태양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게 파란색 부분에 있으면은 지금처럼 날이 밝은 날, 아래 빨간색은 노을이 지고 까만색은 밤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태양이 저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여름에는 해가 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태양이 위로 쭉 올라가서 파란색 영역에 훨씬 더 많이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달 모양이 있는데 저게 지금 반쯤 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에 보면은 저 모양처럼 반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 사람이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옆에 해골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해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측에서 두 번째 얘는 고리대금업자, 주로 유태인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거울이 든 사람은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젊은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재밌구만. 재밌어. 정각의 마법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광장을 뒤로하고 이제는 프라하의 영혼이라 불리는 카를교로 향합니다. 좁은 골목 끝에서 만난 탁 트인 강바람을 따라가면 수만 가지 사연이 전설로 쌓인 30개의 성인상이 묵묵히 저를 맞이합니다. 여기가 올드타운 브릿지인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겨울바람이라서 차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거를 건너는데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빨간 지붕들이 보이고, 저기 위에 멋있는, 적어도 중세 고딕풍이네. 왠지 알 수 없는데 여기를 걷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야, 와, 절경이다. 마음에 일렁임이 생긴다. 온갖 철새들, 사람들, 건축 양식들, 산성, 첨탑, 웃고 있는 사람들, 오래된 조각, 완벽하다. 문을 지나자마자 또 새로운 세계다. 성인들의 침묵이 흐르는 카룰교를 건너 이제는 자유와 저항의 선율이 흐르는 좁은 골목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다리 위에 중세적 엄숙함이 걷히고 나면 억압된 시대를 위로하던 비틀즈의 노랫소리가 형형색색의 벽면 위에 다시 태어납니다. 수많은 낙서가 층층이 쌓여 거대한 울림이 된 그곳, 자유를 꿈꾸던 청춘들의 성지인 존 레논 벽 앞에 멈춰섭니다.
비트즈가 워낙 명곡들이 많지만 주로 유명한 것들이 반전, 뭐 인종차별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을 뜻하는 어떤 탱크인데 뭐 CG 탱크처럼 생겼냐 저런 것도 있고, 히틀러를 풍자하는 듯한 그림도 보이는 것 같고, 적어도 이 벽 앞에서는 차이니즈라 부르며 눈 찢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전 그것도 알고서 아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크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이미 당했지만서도. 존 레논 벽 안쪽으로는 이렇게 또 조그맣게 카페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평화로운 곳이 있네요. 나무도 엄청 오래돼 보인다. 평화로워, 멋있어, 비트즈스러워. 이제 프라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프라하 성은 언덕에 있어서 꽤 올라가야 합니다. 벌써 계단부터 까마득하죠. 체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우버나 택시 타세요. 프라하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역사의 정점을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한 걸음마다 가빠지는 숨만큼 발밑으로 펼쳐지는 붉은 지붕들의 풍경은 더욱 선명해지고, 성벽은 어느덧 거대한 성체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육중한 성문 앞에 서서 프라하의 심장이 고동치는 찬란한 왕궁의 내부로 천천히 발을 옮겨봅니다. 첨탑 같은 데는 뭐 올라가서 시내 한번 볼까 했는데 안 가길 잘했네. 여기서 다 봤어요. 꼭대기 전망. 이게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 성입니다. 고딕 건축의 끝이다. 꼬질꼬질 때탄 것까지 화려한 정정이야. 나름의 멋이 있네요. 여름에 오면 정말 시원했겠다. 바꿔 말해서 겨울에는 좀 춥다는 뜻. 와, 진짜 멋있다. 조각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인쇄를 해서 찍어냈구나. 그래서 색종이 모자이크 하듯이 보통 스테인드 글래스는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는 게 맛이고 멋인데 그런 맛은 없네요. 그림은 완성도가 있긴 한데 찍어낸 듯한 느낌이 좀 강하네. 하지만 그럼에도 건축 양식의 멋은 있다. 아르누보풍의 양식이네요. 독특하긴 하다.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를 해놓으니까. 성당의 차가운 정적 속에 흩뿌려지던 화려한 빛의 조각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거친 쇠붙이의 향기가 감도는 무채색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여긴 또 뭐야? 풀플레이트 메일. 이런 건 절대 창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죠. 아저씨가 석공 만들고 계신데 쟤네가 나온 이후부터 풀플레이트 메일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중한 무게 갑옷이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애들이 돼버린 거죠. 이런 거는 베르세르크 보면 잘 나옵니다. 피핀이 입고 다니는데 풀플레이트 메일을 석공은 뚫리거든요. 이 얌생이처럼 생긴 이 가면 좀 봐. 단순히 기능에 넘어서 뭔가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게 기분 나빠. 사람 죽이러 전쟁에 나가면서 말이야. 근데 진짜 멋있다. 이 유려한 곡선 여기 안에서 발견한 게 남자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있고 여자들은 완전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어. 얼마나 재미없을까 여자들은 이게. 이 체인메일의 정교함을 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재미없을 수가 있냐고. 풀플레이트 메일이 견고하지만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진다고요. 민첩이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체인메일을 껴입고 위에다가 그냥 일반 면티를 입으면 보온성 플러스 경량화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계 속 서사는 돌아가신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의 만화 베르세르크입니다. 만화 베르세르크는 프라하 성에서 마주한 5세기 고딕 아머와 체인메일의 미학을 가장 처절하고도 생생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집요한 묘사로 탄생한 철갑의 무게감은 무기 전시관의 날선 금속 향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 선명합니다. 작은 마그넷 하나에 설레던 광장에서부터 시간이 멈춘 성벽의 갑옷들까지 함께 거닌 프라하의 풍경들이 이 작품 속 철갑의 울림과 함께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익숙한 라면의 온기만큼 다정하고 때로는 중세의 갑옷처럼 단단했던 이 도시에서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잠깐 머물렀길 바라며 이번 여정을 마칩니다. 프라하 좋았어요. 건물들도 마음에 들고 도시의 풍경도 사람들의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도시였어.